네, 반갑습니다. 네, 라이더의 산업안전. 오늘은 온열 질환을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실 분, 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시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이신 최민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라이더 유니온이 지난 8월달에 기자회견을 한번 가지기도 했었고요. 지금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뭐 노동부에서 현재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이 라이더 같은 이제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좀 안 맞는 문제도 있고 특히나 이제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물론 라이더뿐만 아니라 이런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을 텐데 라이더는 또 라이더 입장에서 보면 사중의 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 폭염 상황에서 보면 위에서 햇살이 내리쬐고 밑에서 아스팔트 복사열이 올라오고 옆에 차량에서 열기를 내뿜는데 라이더는 기본적으로 헬멧부터 시작해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중고를 좀 겪고 있는 또 상황이다 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저희 라이더 유니온에서 요거 이제 사실 몇 년 전에 했던 건데요. 2019년도에 우리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이제 체감 온도를 측정한 것입니다. 2019년도는 사실 올해만큼 덥진 않았어요. 올해만큼 덥진 않았는데 이게 보면 온도가 최대한 40도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체감 온도가. 근데 체감 온도로 사실 다 표현되지 않는 온도들은 여기 잡히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온열 질환. 근데 이제 온열 질환이라고 했을 때 사실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더우면 뭐 더위 먹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일단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좀 온열 질환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그 온열 질환이라는 게 열에 오랜 시간 노출된 다음에 발생하는 질환이고 거기에 굉장히 또 여러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더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러움증이 온다든지 아니면 유난히 좀 비슷한 온도인 것 같은데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이런 것들이 다 좀 사실 그 전조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종류에 따라서 뭐 어떤 경우에는 근육 경련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온열 질환 중에 열 경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너무 많이 나면서 전해질 몸에 이 무기질들이 전해질 균형이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쥐가 나고 저리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열 탈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실신같이 잠깐 오는 건데 이건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실신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잠깐 쓰러졌다 깨긴 하는데 그 쓰러질 때 다치거나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라이더는 이제 또 길에 계시니까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땀을 막 많이 흘리려고 이게 혈관이 피부 같은 데 있는 혈관이 확 이제 확장이 돼서 거기에 막 피가 가거든요. 그래야 땀이 막 나가니까 그러면 머리로 가는 혈관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어찔하면서 이렇게 잠깐 정신을 잃는 그런 이제 열 실신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거, 그때 내가 물을 잘 못 먹은 것도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다 이게 잘못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 경미한 증상들에 사실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긴 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 온열 질환이다. 네. 그냥 단순히 더위 먹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질환이고 요것이 어떤 문제가 크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은 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온열 질환이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좀 왜 이것이 위험한지 이걸 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열사병 이런 거 들어보시기도 했을 것이고 또 이제 라이더분들은 남성분이 많으시니까 군대에서 실제로 보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열에 많이 노출이 되면요 이제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이 뇌에 있는 이 체온 조절 중추가 아예 망가지는 거예요. 마치 기계가 뭐 과부하 걸려서 평 터지듯이. 그래서 아예 열사병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땀도 안 나요. 몸이 엄청
좋아졌는데 이제 땀을 낸다는 게 아까 말한 대로 몸을 식히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나가지도 못하고 이 몸 안에 완전 이렇게 고이면서 의식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망으로 다 이제 몸이 안으로 다 열이 들어오니까 아주 여러 가지 장기가 서서히 같이 다 망가지고 하면서 사망으로 가기도 하는 게 열사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열을 많이 노출이 되고 또 특히 이 열이 빠져나갈 수 없는 경우, 근데 우리 헬멧이나 보호장구가 다 열이 빠져나갈 수 없게 이제 몸을 싸매고 일을 하는 상태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 열사병으로 이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좀 초반에 좀 오늘 땀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 어질어질하다? 그럼 좀 사실 바로 쉬어주시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2023년 여름에 또 되게 이제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흔히 이제 열사병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다면 열사병을 생각하는 게 쉬웠는데 그 코스트코에서 굉장히 오래 카트 정리를 하시면서 하루 종일 4만 보 이상 걷던 노동자가 이제 폐색전증이라는 걸로 사망하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폐색전증은 혈관에 피떡이라고 하죠. 혈전 같은 게 생겨서 폐에 가는 중요한 혈관을 막아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였는데, 이게 탈수가 심하게 벌어지게 되면 그 탈수 때문에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더 끈적끈적해지는 거죠. 그래서 혈전이 더 잘 쉽게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아마 폐색전증이 발생했을 거라고 이제 의사들이 추정을 해서 이제 사망 진단이 그렇게 나간 사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뭐 연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또 몇 년 전에는 조선소에서 또 20대 젊은 노동자가 간이 급격하게 간이 확 망가지면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이제 열사병의 한 증상처럼 간이 먼저 망가진, 그래서 간이 망가져서 사망을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례들도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반응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밖에서 일을 하고 열에 노출되는 일이지만 항상 자기 몸에 좀 신경을 더 쓰시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죠. 이게 그냥 뭐 덜 좀 먹었으니까 좀 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추신경 뭐 이렇게 막 사망 이렇게까지 되는 거라면 너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는 정말 라이더들이 많이 하거든요. 막 더울 때 잠깐 어지러지,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해요. 그것이 이제 뇌로 가는 혈관이 부족해져서, 혈액이 부족해져서 발생하는 이 현상이다라는 거고, 그런 어떤 전조가 보이면 굉장히 좀 일단 의식을 해야 되겠네요. 뭐 쉬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그 기자회견 준비하면서 라이더들과 좀 통화를 하다 보니 어떤 라이더가 해열제 먹으면서 일한다고 자기 얘기하던데, 그래서 저는 그게 약간 농담인가 싶었거든요.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있더라고요. 열이 자꾸 나니까 이걸 뭐 일은 해야 되겠고 열은 자꾸 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해열제라도 먹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 해열제 먹었고, 근데 뭐 그게 자기 몸에는 뭐 어떤 변화를 존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음의 위안 정도는 되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던데, 사실 해열제 먹고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더 위험한 거잖아요. 네, 저 그 얘기 듣고 좀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해열제 중에 해열을 하는 여러 이제 방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중에 사실 이 체온 중추를 교란하거나 그래서 사실 더 위험하기 전에 아까 말한 뭐 땀을 낸다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몸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좀 억제시킬 위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해열의 방식이 이렇게 막 몸이 열나고 했을 때 이제 그걸 낮추기 위해서 몸이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 해열제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둔화되거나 하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참 이게 정말 아무튼 심각한 질환이다라는 건 일단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대책도 물론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인식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더위 먹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월요일 질환 예방을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어쨌든 노력들이 좀 필요할 텐데,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든 뭐 회사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든 여러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뭐 매년 여름마다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노동자들이 이제 사망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 같은 데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런 이제 조심하기 위한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미는 것이 물, 그늘, 휴식이거든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제 열이 많이 나고 그럴 때, 너무 덥거나 그럴 때 당연히 그늘에서 쉬면서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온열 질환의 상당한 부분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더들한테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하는 이 작업인데 휴식을 어디서 어떻게 취할 것인가, 실내에서 냉방 장치가 있는 곳에서 쉬면서 물을 충분히 먹고 회복해서 다시 일하러 갈 수 있을 정도의 또 그런 시간적인 어떤 그런 여유는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고, 사실 한국 사회 저도 그런데 어디 더워서 잠깐 들어갈 곳이 사실 공공 장소라는 게 없잖아요. 다 뭔가 돈을 내고 지불해야만 들어가서 그 잠깐의 그 휴식과 시간과 그늘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게 사회 전체적으로 좀 지나가다가 누구라도 힘든 사람이 잠깐 쉴 수 있는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이제 이렇게 더운 데서 일을 한다는 것은 노동 강도가 이미 높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1시간 일하는 게 뭐 100이라는 노동 강도였다면 이제 40분만 일해도 100만큼 내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죠. 계속 체온을 맞추고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은 여름에는 노동시간 자체를 사실 줄이는 게, 너무 더울 때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더울 때 노동시간을 줄이라고 하면 이제 하는 생각은, 예를 들어 건설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일을 시키고 저녁 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럼 노동자 입장에서는 하루에 2번 출근을 해야 되고, 뭐 그냥 나의 이 시간은 그냥 다 일터에 매여 있는, 사실 이렇게 대하는 것이죠. 라이더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렇게 같은 원리로 치자면 같은 건당에 뭐 예를 들어 여름에는 더 전반적으로 가격이 더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 배달료가 좀 더 현실화되어서 누구든 적당하게 말씀하신 자기 몸을 돌보아 가면서 적정 수준의 배달, 적정 수준의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사실 되지 않으면 이 근본적으로 좀 해결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말 안 되면, 딴 건 안 되더라도 아주 너무 더운 시간, 폭염 경보 막 나는 시간, 그런 시간에는 좀 배달이나 이런 걸 좀 쉴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개인들이 그냥 다 책임을 쓰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방식으로 좀 경제적으로 지원이라든지 보충이 좀 되어서 너무 덥거나 내 몸이 지치거나 그랬을 때 걱정하지 않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보면은 온도별로 현재 이제 노동부의 이제 가이드라인이고 산업안전보건단에서 만든 이미지인데요. 이게 이제 온도별로 조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33도 이상이면 주의, 35도 이상이면 경고, 38도 이상이면 위험.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어쨌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10분, 15분씩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은 라이더 입장에서는 뭐 이게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온도별로 이런 기준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지금 여름에 35도는 그냥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폭염 경보 수준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일단 중급 정도의 위험이기는 했다라는 것을 일단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지금 기상청에서 체감온도 내는데, 사실 라이더 입장에서의 체감온도라는 거는
더 복합적으로 측정돼야 되는 게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위에서 내리쬐는 것뿐만 아니라 복사열과 차량 열기가 또 엄청나기 때문에 이 차량 열기 특히 버스 막 지나가면 진짜 엄청나게 그 후끈하잖아요. 후끈 정도가 아니죠. 적당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약간 될 정도의 열기가 확 일시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에어컨 틀어놓고 하면 뭐 밖으로 열기 엄청나게 뿜어대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그런 환경을 고려한 온도 기준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일반 거리 위에 있는 시민의 체감 온도랑 아스팔트 위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 입장에서의 체감 온도라고 하는 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정교하게 잘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기준은 저렇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 기상청의 데이터랑 이 플랫폼 회사랑 이게 연동시켜가지고 뭐 온도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어떤 조치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요새 기상청 데이터가 다 동네마다 이 온도 측정해서 또 내보내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좀 어쨌든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제 작업중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이런 라이더와 같이 사실 이 기본급이라는 게 우리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작업중지가 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건데 뭔가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대책 같은 거는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그 세밀하게 앞으로는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배달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많잖아요. 그런 노동자들을 고려한 여러 가지 온열질환 대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분명히 또 이제 내년에 또 폭염이 또 오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회사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좀 대책을 같이 좀 세밀하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온열질환 편,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